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매주 금요일 같이 합니다. 한국좌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5월이에요. 지난주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한 분이 네. 나도 좀 상담받고 싶다. 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추첨을 하고요. 네. 혹시 여러분 연락이 못 가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최선을 다해서 그때 하여튼 네. 인도하시는 대로 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생각 같아선 네.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뽑아도 저를 지금 한 100명 만들어서 상담해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네. 그 마음이라는 네, 거. 네. 자, 네. 인간 수업입니다. 인간 수업. 네. 사랑하는 자녀의 또 양심과 인성을 자라게 하는 멋진 수업. 비단 우리 자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두도 인간 수업, 오늘 그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바뀌었죠? 사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네. 이 사례는 박사님이 직접 전화로 녹음하신 거예요. 네네. 직접 전화하고 상담해주고요. 1분 질문 컷을 준비했는데 네. 이 나가는 건 1분 컷이지만 네. 상담은 아주 긴 그렇죠. 시간 상담하시잖아요. 긴 시간 상담해드렸죠. 좋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짧은 이야기와 해법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담자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오늘 인간 수업 그 두 번째 예와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딸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막 관계를 만들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애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기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붙여줘도 계속 이제 애들하고 관계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딸을 봤을 때 이기적인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너를 봐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애가 성향이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4학년 때인가 이제 이사를 한번 했어요. 다른 네. 학교로. 그때부터 친구 문제로 뭐 중학교 때는 왕따 문제까지 거론이 됐었고, 네. 고등학교인데도 뭐 금방 지내다가 친구 문제로 또 트러블이 겪고 네.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교회 학생회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 딸을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약간 어려워하는, 쟤를 이제 반으로 받기 싫어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개선이 안 되는 이 답답함, 그 마음을 아마 박사님께 네. 좀 길게 말씀하셨죠. 네네네. 어떠셨어요, 박사님? 어떻게 좀 고민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5월이잖아요. 예. 5월에는 무슨 날이 이렇게 많아요. 어린이날도 있죠. 어버이날, 그다음에 어버이날이 있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있죠. 또 부부의 날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부부의 네. 날. 근데 저는 이제 5월에 이런 날들이 어떤 날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부부의 날 하루 부부가 잘 지내라는 게 아니라 부부의 날을 통해서 우리 부부 이대로 괜찮은가? 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부부 이대로 괜찮은지를 어. 점검해보는. 그다음에 어린이날 우리 아이 정말 내가 이렇게 키워서 괜찮은지를 점검. 스승의 날. 자, 우리 스승들 정말 괜찮은 건가 점검해보는 날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검의 날. 예. 네, 지금 많은 우리 고민이 뭐냐면 출산율. 예. 세계적으로 가장 적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보다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 애를 낳았을 때 예.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정말 우리 애 하나 낳아서 10명 10집의 아들 부럽지 않은 아들 딸 부럽지 않은 아이로 정말 키울 수 있는 아이도 있을 반면에 예. 집안에 마을에 그렇잖아요. 나라의 골칫덩어리. 어떤 아이로 키울 건가에 대한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도 저렇게 어머니가 사랑으로 하나라도 저렇게 잘 키웠을 텐데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네. 우리 국가 손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5월에는 우리 부부나 혹은 아이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지금까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특히 이 부부의 사례를 봤을 때 이 가정의 사례를 봤을 때 아이가 사회성이 없어도 되게 걱정을 하거든요. 사회성이 떨어졌다고 아까 분명히 네네. 질문하셨어요. 자,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는 이 아이가 처음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회성, 관계성을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부모님이겠죠. 그렇죠. 어머니 아빠가 대화를 하다가 어떤 막혔을 때 서로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얘가 그걸 터득을 했단 말이에요.
잠시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걸 보는 게 갈등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가 대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을 봤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나타나니까 우리 애가 사회성이 없다. 그럼 그 사회성 누구한테 배웠겠냐는 걸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사회성은 시각 뉴런에 의해서 배우는데 예.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다가 막히면 해결하려고 안 하고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뭔 대화냐. 자 이렇게 하든지 조금 대화하다 안 되면 소리를 질러버린다든지 예. 그러면 이 아이가 과연 그 방법을 가지고 저게 관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터득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하다가 안 되면 너가 놀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소통해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설득하든 설득을 당하든 이게 사회성 좋은 애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설득을 하든 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설득을 당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너하고 안 놀아. 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자, 이 모습을 어디서 배웠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사회성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 부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이 아이에게 만 3세 전후부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왔는가. 저는 그 표현이 참 인상 깊네요. 네. 어떤 갈등 해소의 모습을 보여왔는가.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다시금 이 아이에게 너 사회성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싶으면 우리 부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여보 이리 와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위선적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관계에서 저렇게 하니까 또 부부가 행복한 관계가 되는구나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죠. 예. 그것을 안 보여주죠. 그러면 두 번째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예. 자. 아까도 분명히 부모 말을 잘 안 안 듣는다라고 듣죠. 얘기했어요. 특징이에요. 왜? 엄마 아빠의 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을 못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빠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엄마가 애가 안 듣는 줄 알고 못 듣는 줄 알고 안 보는 줄 알고 남편의 안 좋은 점을 막 얘기했어. 예. 그 얘 머릿속에 아빠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으시네. 엄마 정말 존경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말이야 당신 왜 뭐 부족한 점 얘기하면 네, 그걸 또 다 듣고 있겠네요. 다 듣고 보고 방에 들어가 그래놓고 싸워도 듣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 머릿속에 있는 엄마와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화가 나면 소통 하나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말하는 거는 교육이 아니라 잔소리예요. 그래서 예. 머릿속에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는 아휴 엄마나 아빠나 잘하세요. 야 너희들 친구하고 좀 잘 좀 사겨. 엄마 아빠나 잘 사귀세요. 자, 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 있죠.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는 있잖아요. 나의 거울이라는 소리 맨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 있는 데서 맨날 다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냐 현상만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없고 뭐 없고 현상만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요약해서 네. 우리 그분들을 이제 상담해 왔을 때 또 어떻게 그러면 또 권면을 자, 해주셨어요? 그러면 먼저 부부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우리 부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걸 먼저 바꾸자는 거죠. 그런데 이미 부부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상담을 통해서 부부가 이제 솔루션을 줘서 서로 화목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났을 때 이제 그다음 이 아이가 이제 권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리고 예. 여기서는 당연히 소통의 방법을 하면 얘가 혼란을 빚습니다. 내가 친구하고 트러블 났을 때는 안 놀아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오늘부터 화해를 하고 저렇게 하네. 그래? 그러고 났을 때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하면 말빨이 먹혀요. 그야말로 권위가 씁니다. 그럴 때 아빠나 엄마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 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자 애가 나한테 대들어요. 그럼 아빠나 엄마 화가 나야 안 나요? 나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다 큰 애한테 이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잔소리는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내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자식으로 하여금 마음을 멀리하게 한다. 잔소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빠가 하는 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잔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권위가 없으면. 예.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스승에 대한 권위가 없으면 스승의 말이 안 먹히니까 지식적인 것만 가르쳐야 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 때는 안 그랬나요? 선생님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반성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권위, 아빠에 대한 권위, 엄마에 대한 권위, 오빠에 대한 권위, 형에 대한 권위, 이거를 잘 만들어줘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께 존경하는 아이는 저절로 돼. 아이를 가르치고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바뀐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10분이란 시간 동안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싶지만 여러분 이제 유익한 것은 이 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다 있는 모습 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보면- 가정들이 제가 상담을 해서 이런 네. 부분이에요. 네. 아이가 엄마한테 함부로 해요. 아빠한테 함부로 해요. 뭐 친구들 관계가 안 좋아요.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상담의 30% 차지하잖아요. 이거 듣는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되돌아 본다. 우리 부부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오늘 인간 수업 귀한 수업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간 수업 내용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쉽습니다. 샵 1069번이에요.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으로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주시면 링크 주소를 공유해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 습관 5명 추첨해서 선물 전하고요. 오늘 한 분을 더 정하겠습니다. 네. 직접 박사님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네네. 그 특권을 네. 여러분에게 선정하겠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이러이러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마음인데 좀 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더 힘찬 방송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